창조경영 리더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IBM이요. 여러분 IBM 다 아시죠? 전 세계 유수 기업의 CEO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여전히 이 경제 위기, 상시 위기 시대니까요. CEO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79%가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81%가 creativity,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기술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21세기 얘기입니다. IBM에. 근데 이순신은 이미 16세기에 이 창조, 창의 혁신, 창조 경영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북선,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의 조총, 그리고 화약을 제조하는 염초의 개발,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거북선입니다. 여러분, 거북선은 이순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거북선을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거북선을 창제했는데요. 이 거북선을 완성한 날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합니다. 임진왜란이 임진년 4월 13일 날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하루 전에 4월 12일 날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아침에 배를 타고 나가서 거북선에서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았다. 거북선 창제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시험 운항을, 거북선을 시험 운항을 하고 시험 사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북선이 언제 처음 출동을 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2차 출동 첫 번째 해전 사천해전에 출동을 합니다. 이 사천해전에서 이순신이 처음으로 외적의 총을 이 어깨에 맞습니다. 과거에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장, 이순신이 어깨에 이 총알이 박혀가지고 칼끝으로 총알을 도려내는 장면, 바로 사천해전이에요. 이 사천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임금에게 올린 장계에서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거북선을 개발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신이 일찍이 외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입으로는 용머리를 붙여서 대포를 쏘게 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아서 외적들이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어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북선이 최전방에 돌격선으로 적선 수백 척 속이라도 들어가서 외적들을 섬멸했던 거예요. 새로운, 왜냐하면 이 총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 거북선이 30m 앞에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면 명중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외적들이 등선을 못할 테니까 위에 다 장갑선을 씌웠습니다. 이게 이순신의 창의적인 사고예요. 거북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총 그러면 일본의 조총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조총은 무서운 개인화기였대요. 이 조선군에게 신비의 함선 거북선이 있다고 하면 외적들에는 비장의 무기 조총이 있었다. 이 조총의 위력 앞에 수많은 조선의 군사들, 백성들이 그냥 낙엽처럼 다 쓰러져 갔대요. 일본에서는 이 조총을 철포라고 해요. 철포. 예? 철포. 대포라고 합니다. 대포. 여러분 뭐 무대포 정신, 무대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놈이
철포, 대포도 없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무대뽀한 사람, 무모하게 용기를 내는 사람을 무대뽀라고 하잖아요. 이순신이 1년 동안 임진년 딱 싸고 나니까 이 조총의 위력 앞에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식 조총을 개발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조총을 개발해가지고 임금에게 장계를 올린다. 보고를 올려요. 이순신은 보고쟁이에요. 철저하게 보고합니다. 매사를. 뭐라고 합니까? 임진년 1년 동안 싸워보니까 왜적들이 조총을 가지고 막 엄청난 이 화력을 과시하니까 신이 여러 번 큰 싸움을 겪으면서 외놈들의 조총을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대요. 그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묘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앞에 두고 조총의 원리를 자기가 캐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총은요, 총신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총신이 길으니까 이 총구멍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 총구멍이 깊으니까 이 총알이 나가는 힘이 무지하게 강력한 거예요. 나가서 맞기만 하면 다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자 총통, 쌍열 총통, 이거는 이 총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신이 군관 정사준과 더불어 정철을 두드려서, 새를 두드려서 정철 총통을 만들었는데 외놈의 조총과 똑같습니다. 임금에게 보고하는 장계입니다. 봉진 화포장. 이게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잖아요. 자신이 쓴 일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9월 15일 날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 진영에 와서 우리가 만든 조총을 시험해보고 그 위력을 보고 일본의 조총보다 낫다,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는 거지. 이순신은 이 외적을 능가하는, 싸워서 이기려면 혁신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 창조적인 사고, 혁신적인 의지로 만든 것이 조선식 조총이에요. 조선에도 조총이 있었던 거죠. 다음은 화약입니다. 이 조선수군의 전법은요, 한포 포격전술이에요. 배에다가 거북선, 판옥선, 주력선은 판옥선입니다. 전투선은. 거북선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임진왜란 전체 합해서 한 5척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주력선이 판옥선이에요. 그 배에다가 이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 황자, 천지, 현황, 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 대포를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이 유효 사거리가 굉장히 길죠. 조총보다. 1km씩 날아가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총통을 쏠라 그러면 화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약을 만들려면 크게 3가지 원료가 필요합니다. 목탄, 유황, 염초. 그러니까 목탄은 나무 태우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유황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게 탄광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전쟁터에 그런 게 없어요. 이 당시에 밀무역을 한 기록도 있어요. 간신히 이제 조정해서 이 유황을 구했는데 그 한 15%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염초예요. 질산 카륨, 포타슘 나이트레라고. 이게 75%예요. 화학식이 KNO3입니다. 근데 이순신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순신이 무슨 엔지니어예요? 이순신이 무슨 케미스트입니까? 그래서 군관, 이봉수라는 군관에게 시켜서 아주 재주가 뛰어난 이 군관이 있어요. 그 난중일기에 계속 그 이봉수 얘기가 나오는데, 너가 이 바다에 나서, 이분도 묵과에 급제한 장수니까, 이분도 무슨 케미칼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너가 재주가 많으니까 바다에 나가서 적선 수십 척을 쳐보시는 것보다 염초를 개발해서 화약을 만들어라. 그 이봉수가 화약을, 염초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염초, 이 질산카륨이라는 그 성분의 토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궁이, 처마밑, 뭐 잿간 이런 데서 짜거나 쓰거나 매운 흙들을 그 토양들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끓이고 식히고 굳히고 이렇게 해서 염초를 개발해요. 그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순신의 장계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해군관 이봉수가 그 묘법을 알아내요. 3개월 동안 염초 1,000건 끓여냈다. 묘법을 알아냈다는 게 뭐예요?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임진왜란 이 역사상 어느 장수가 거북선을 전선을 만들고 총통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고 이순신의 이런 창의적인 사고, 혁신적인 의지, 이 기술적인 용합이에요. 이순신의 어떤 경영 마인드와 군관들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융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북선은 군관 나대용을 통해서, 여러분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배우셨죠? 조총은 군관 정사준을 통해서, 화약은 군관 이봉수를 통해서. 모든 걸 지휘관이 CEO가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와 기술적 아이디어를 융합한 거예요. 이게 이순신의 창조 경영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가서는 한 달 반 있다 왔는데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호텔에 가도 어디에 가도 전부 삼성 TV예요.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샵에 가면요,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 해놓은 제품들은 삼성 LG예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을 넣은 거 갤럭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삼성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앞서갔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창의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방탄복을 수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탄복을 수출해서 뭐 아프리카 신시장을 개척했다고 그래서 뭐 철탑 산업 훈장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뭐 일본의 공격이 심하잖아요. 네? 뭐 에칭가스 이런 핵심 소재 부품, 이게 이런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핵심 소재, 이 방탄복의 원료가 첨단 섬유 원료예요. 뭐 아라미드, 폴리에틸. 근데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듀퐁, 미국의 하니월, 뭐 데이진,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첨단 소재 부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들이 다 기술 특허가 돼 있어. 잘못하면 또 특허에 걸려요. 그 중소기업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방탄복 소재를 코롱에서 헤라크론이라는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듀퐁에 특허 소송에 걸려가지고 1억 달러를 배상. 이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 기술 개발, 소재 개발, 부품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아무리 수출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이 R&D, 연구 개발 투자 비용이 너무 적은 거예요. 미국이 가장 많아요. 8%. 그 다음에 일본이 5%. 우리는 3%밖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이순신이 했던 이런 창의적인 사고, 혁신적인 의지, 이런 기술적 용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창조 경영은 사실 어려운 거죠.